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뚫어주면서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의 온기가 더욱더 강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전폭적인 강세 흐름, 이더리움의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등 메이저들을 둘러싼 호재 또는 호재 가능성이 시장의 분위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이틀 연속 눈치 보기 양상을 확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추가 인상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방향성의 쐐기를 찍는 것이 이번 CPI 결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래로든 위로든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3만 달러 돌파 이후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시 29,000달러대로 후퇴해서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3만 달러 위에서 어떻게든 지지를 확인하면서 쉬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34,000달러까지 내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조정 양상을 보이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80% 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빠지면서 쉬어가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비트코인의 폭등,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여기에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대장급 메이저들과 관련된 긍정적인 분위기가 시장 전반을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 리플과 관련해서는 차트적으로나 이슈적으로나 아주 반가운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XRP 시세와 관련해서는 몇몇 분석가들이 0.8달러 돌파 가능성 꽤 심도 있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 기준으로 47% 수준의 폭등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 근거가 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적으로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번에 몬테네그로 정부가 리플과 CBDC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 몬테네그로는 이미 올해 초부터 리플과 CBDC 관련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서부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이 자체적인 국가 통화가 없는 나라가 이 새로운 혁신을 기대하면서 선택한 파트너가 바로 리플이라는 점, 꽤나 의미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 신규 프로젝트 에코테라에 대한 광고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봉착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화두로 던지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리사이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이네켄 맥주를 마시고 맥주 캔을 재활용하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코인으로 보상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환경보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행위에 따른 보상을 코인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팀에서는 세계 최초 리사이클 투 원 프로젝트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리서치 이후에 접근하더라도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메타마스크 사용법, 토큰 청구 방법 등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프로젝트 팀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 쪽으로 주시는 문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종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구나, 이런 트렌드의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째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때문인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5월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는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마지막 CPI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CPI 발표 이후 몇 시간 뒤에는 3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역시 시장의 분위기를 다소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정도 배경을 더해서 바라보자라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은행 실적 결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3월에 시장을 뒤흔들었던 실리콘밸리 뱅크발 금융 시스템 위기가 은행권에 실제로 어떤 영향, 어느 정도의 충격파를 안겼는지 이걸 숫자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름이 쟁쟁합니다. 웰스파고부터 JP모건, 시티 이런 월가의 핵심 돈귀신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공개가 됩니다. 이 같은 전반적인 상황에서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하 검토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에 기반해서 추진할 수가 있다. 우리는 통화 정책을 보다 정상적인 기조로 이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필 CPI 발표 직전에 뉴욕 연은 총재가 이런 다소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5월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기준 금리 상단 5.25% 수준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더욱더 강해진 모습입니다. 특히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 의장 또 부의장에 이어서 연준 3인자로 불리는데 그래서 이번 발언이 사실상 연준 집행부, 이 지도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5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 확률이 67%, 금리 동결 가능성이 32%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연 5월 금리 인상이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은 3월 미국 CPI 상황을 바라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가 인플레이션 눈치 보기 양상을 확인한 데 비해서 비트코인의 흐름은 상당히 순조롭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뚫어낸 이후에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3만 달러 아래가 아니라 이 3만 달러 위에서 계속해서 자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추가 반등 가능성, 그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65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예쁜 녹색을 보여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9%에 육박하면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뚫어내면서 흥분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높은 고점에 자리한 트렌드 저항 라인의 저항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일간 차트를 보면 3만 달러 바로 위에 저항 라인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힘을 받아준다라면 추가적인 랠리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인 비트코인의 흐름이 2019년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과장도, 스릴도, 포모도 없었던 2019년과 지금은 똑같다. 비트코인은 조용히 나아가고 있다. 진짜 포모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고점을 만들어낼 때 시작될 것이다. 이건 반감기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3만 달러 돌파가 매우 의미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스탁머니 리잘드는 매번 반감기를 3단계로 쪼개서 분석을 했습니다. 빨간색이 약세장, 노란색이 반감기 이전 랠리, 녹색이 반감기 이후 랠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은 378일 동안 랠리를 벌였고 이후에 679일 동안 약세장, 그리고 나서 다음 반감기를 앞두고 266일 동안 랠리를 벌였습니다. 2016년 반감기 이후에는 528일 동안 랠리를 벌였고 이후에 475일 동안 약세장, 그리고 404일 동안 반감기를 앞둔 랠리, 그리고 2020년의 경우에 540일 동안 반감기 이후에 랠리, 436일 동안 약세장, 그리고 392일 동안 반감기를 앞둔 랠리를 벌인다라는 건데 그 노란색 영역의 초입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사이클의 비율도 어떻게 이렇게 거의 삐까삐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건 마이클 세일러가 공유한 건데 멘트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의 전략을 고려해라.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2020년 8월 10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이 다른 자산들과 비교가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은 152% 상승했고 S&P 500은 22%, 나스닥은 10% 상승했습니다. 반면 요즘 살짝 분위기 좋은 골드는 오히려 2%가 빠졌고 실버는 12%, 채권은 16%가 빠진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정말 기관들이 전폭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들어와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카이코가 발표한 위클리 노트를 보면 최근 4주 동안 40% 시세 상승을 동반한 XRP의 랠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다. 고래들은 오히려 하방 압력을 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의 매수 매도 거래를 분석하면 95,000달러 규모의 20만 XRP 이상 매도 주문량이 매수 주문량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반대로 소액 주문의 경우에 매수 매도 주문량은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뤘다. 이건 소위 고래들이 상승 랠리에서 XRP 물량을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비전문 투자자들이 이런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라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XRP 랠리를 견인했다라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이런 데이터가 국내 거래소 거래 상황을 분석해서 도출된 결과라고 하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XRP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차트적으로 전폭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XRP가 3데이 차트 기준으로 0.54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47% 추가 랠리를 벌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0.54달러 위로의 성공적 돌파가 이루어지면 47% 수준의 랠리를 벌여서 0.8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1,000원을 넘기게 되는 것이어서 이 정도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포착될지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XRP가 0.6003달러를 돌파한다면 3일 안에 0.89달러로 직진하는 걸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넘치는 전망을 간단하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중앙은행과 리플의 파트너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됐다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CBDC 또는 스테이블 코인 형태의 디지털 화폐 관련 전략과 이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몬테네그로 정부가 리플의 손을 공식적으로 잡아버린 겁니다. 사실 몬테네그로 정부와 리플의 협업 상황은 이미 지난 1월에 공개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공식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협업 상황 정도로 표현됐었는데 자체적인 국가 통화가 없는 이 서부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이런 나라가 리플과 협력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혁신 시대를 위한 도약 의지로 해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몬테네그로 총리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저번 다보스 포럼에서 직접 미팅을 하면서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리플이 단순히 중앙은행의 CBDC 이슈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체적인 국가 통화가 없는 나라의 통화 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꽤나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